이제까지 수송동에서도 특별히 수송공원에 얽힌 역사적인 흔적들을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수송공원 이외의 다른 곳들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우선 조계사. 나는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불교 종단이 18개쯤 된다고 합니다. 가장 귀에 익은 조계종도 있고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등 여러 종단이 있습니다. 조계종이 가장 규모가 큰 것 같고요. 바로 이 조계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불교 종단인 조계종의 본산격입니다. 조계사는 24시간 경내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불자든 또 불자가 아니든 가리지 않고 누구나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불자가 아니어도 자유롭게 경내를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조계사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불교 총본산 조계종이라고 적힌 커다랗고 고풍스러운 문에서 조계사를 바라보면은 왼쪽에는 대웅전이 보이는데 이거는 행정구역상 수송동에 속해 있고요. 오른쪽에 불교 중앙박물관은 견지동에 속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수송동에 속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대웅전 측면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송이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우람한 느낌은 들지 않지만은 수령이 500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신이 중국을 오가면서 가지고 온 씨앗을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찰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계사도 그럴듯하게 지어진 문이나 탑이나 다양한 성물들이나 상징성 있는 물건들 앞에서는 뭔가 영험한 느낌이 드는지 합장하고 절하고 뭔가를 비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앞에는 돈을 넣는 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걸 헌금함이라고 부를 텐데요. 대개 사찰에서는 이런 통을 불전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통의 이름은 불전함이 아니라 복전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이한 물건이나 시설에 뭔가 영험함을 느끼고 그것이 절과 기도의 자리가 되고 기도와 함께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제물을 바치면 기도의 정성만큼 복전함에 바치는 정성만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이제 조계사를 나와서 종로구청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면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보입니다. 1층에는 조세박물관이라는 이름의 작은 전시 공간이 꾸며져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세금에 대해서 교육하기 좋은 장소일 듯 합니다. 국세청의 발자취를 비롯해서 현대 조세 행정의 역사, 아주 오랜 우리 역사 속에서 조세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쪽 구석으로 가보면은 다양한 세금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술에 붙는 세금, 그러니까 주세에 관한 역사가 잘 전시되어 있는데 여기 붙어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은 옛 추억을 더듬게 되는 즐거움도 덤으로 얻습니다. 지금 저는 조세박물관을 나와서 그 맞은편에 이마 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 꽤 넓고 잘 꾸며 놓아서 그리고 또 규모에 비해서 지금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이마 빌딩은 8,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주변에서 가장 높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진동, 수송동, 세종로 인근의 랜드마크 비슷한 빌딩이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꼭 그렇지 않지만 종로를 지역으로 해서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나 대선, 서울시장 선거 같은 큰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캠프를 차리기도 하는 빌딩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빌딩 이름이 이마인가? 이로울리 말마. 말을 이롭게 한다는 특이한 이름의 빌딩에는 나름 오래된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조선 건국의 실질적인 주도자였던 정도전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조선 건국 초기 사대부들은 신권국가, 즉
요즘의 영국과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개념의 국가, 조정 대신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는 그런 국가 체제를 만들고 싶어 했고, 여기에 반해서 왕실에서는 여기가 이시의 나라지 정시의 나라냐 라면서 왕실의 권한이 많이 실리기를 바랬을 그런 처지였습니다.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대부들과 이성계 그리고 그 아들인 이방원을 중심으로 하는 왕실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정도전은 이방원에 의해서 피살됩니다. 그리고 역적으로 몰리고 남은 가족들은 반역자의 가족들이다 해서 관노비로 신분이 격하되고 맙니다. 그리고 정도전의 저택이 헐리고 바로 그 자리에 사복시라는 기관이 들어섰는데, 이 정도전에 집이 있던 곳 그리고 사복시라는 기관이 들어섰던 지점이 바로 이 이마 빌딩 근처입니다. 사복시라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말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또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말을 여기서 직접 키우기도 했다고 하니까 정도전이 살던 집을 말똥냄새 풀풀 나는 곳으로 만든 것이고, 또 사복시가 고종 때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조선시대 내내 정도전의 집터는 말똥냄새 나는 그런 지저분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조선 정부에서 정도전을 철저하게 그리고 좀 야비하게 응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보면은 한때 이 인근 지역을 대표했던 바로 이 빌딩에 말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의 단어가 빌딩 이름으로 붙여진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는 이제 연합뉴스 빌딩 바로 옆에 있는 소녀상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했던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리고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는 조각품입니다. 국내외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곳에 있는 소녀상이 바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설치된 소녀상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설치됐다는 것 말고도 바로 길 하나 건너서 일본 대사관을 바라보고 서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측은 이 소녀상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것을 철거하느냐 이전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중요한 외교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일부이긴 하지만 일본에게 우호적인 일부 단체들은 수시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면서 근처에서 소란을 피우기 때문에 뜻있는 시민들과 단체들이 24시간 소녀상을 지키면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목은 이색 선생의 영당입니다. 목은 이색의 초상을 모신 영당이고, 이 영당 안에 있는 이색의 초상화는 보물 121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색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를 걸쳐 살았던 대학자입니다. 나중에는 서로 라이벌이 되어서 싸웠고 서로 죽고 죽이기도 했지만, 고려를 지키면서 체제 안에서 개혁을 주장했던 정몽주나 새로운 개국을 추구했던 정도전 전부 이색의 제자들입니다. 초상을 모셔놓은 사당이니까 당연히 해마다 때마다 이색을 추모하는 제례가 열리고, 그때만 문이 열리고 평소에는 닫혀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수송동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얽힌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동네 이야기로 이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